유치원 얼마나 아십니까? 요샌 출생 전 태아들을 상대로 영어 교육을 한단다. 산모의 배 위에 헤드폰을 얹어놓고 수업을 한다고. 울고 싶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알 수 없는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 그 태아들은 도대체 무슨 죄일까? 내 엄마의 음성,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아가에게 기계에서 나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언어는 어떤 의미일까?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다. 먼저 길을 가본 영어 유치원 3년 보내고 지금 초등, 중등 재학 중인 아이들의 선배, 학부모들에게 물어보시는 방법도 영어 유치원 입학의 유무를 결정짓는 데 꽤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영유 다닌 게 어떤 도움이 되었고 매달 200만 원 안팎의 수업료 지불이 아깝지 않을 만큼 결실이 있었냐고. 저자가 만나본 학부모님들께 조사해본 바로는 잘 모르겠다가 90% 이상이었다. 지금 기억나는 학부모님은 딱 두 분. 그때 힘든 형편이었는데 적금을 깨서 보냈던 게 지금도 후회스럽지 않다 라고 하신 케이스는 그 아이를 살펴보면 안 보냈어도 충분히 잘 알아서 하는, 전 과목 만점을 수시로 받는 초등생과 나머지 한 친구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스스로 좋아서 매주 봉사까지 자원해서 다니면서 성적도 우수한, 혼자서 책 보고 알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0.0000001%의 희귀한 진짜 범생들. 아마도 그런 친구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건 집에서 놀렸건 지금의 결과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반대로 영어 유치원에 근무해본 교사의 입장에서 거기 꼭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를 권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었다. 첫 번째, 주 보육 대상이 원어민 수준의 일상 대화가 가능한 환경. 원에서 짧은 시간 몇 마디씩 주고받고 집에 가면 한국말로 대화하는 건 별 효과 없다. 부모, 특히 엄마나 주 양육자가 영어 대화가 가능하다면 실력은 일취월장하게 된다. 한국식 영어, 콩글리시 말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컷 원어민과 대화하다가 엄마의 한국식 영어 발음에 대하는 아이를 혼란스럽게 한다. 영어 유치원에서 원어민들과 수업 도중 굉장히 단순한 인사 한마디를 계속 이상한 악센트로 반복을 해서 주의를 주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영어 입시 학원을 지금 20년째 운영 중인 한 지인이 저도 제 입으로 웬만하면 길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원어민의 발음과는 틀리거든요. 간혹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영어를 익혀주시기 위해 대화를 많이 하신다거나 영어 동화를 읽어주신다고 하는데 제 견해는 아이가 어릴수록 차라리 그보다는 한국 동화를 더 많이 읽어주시는 게 중고등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영어 심화 교육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접 가르쳐 본 결과를 봐도 그렇고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 두 번째, 이민 계획. 주변에 원어민을 접할 기회가 없다면 원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 문화권에 대한 이질감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인 교사들만 해도 한 교무실을 같이 쓰면서 처음엔 당혹스럽다가 나중엔 점점 익숙해지는 그들만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스타일이 있다. 많은 해프닝들이 있지만 지금 기억나는 하나는 예를 들면 간식거리나 차, 음료 등이 선물로 들어온다거나 혹 개인이 준비해오면 사소한 종류라도 한국인 교사들은 다 풀어놓고 원어민 교사들까지 불러서 함께 먹는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 온 교사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원어민 교사들이 자기들만 각자 쿠키와 차를 마시더라는 것이었다.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며 무안하고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혹시 자기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며 우리에게 하소연하였다. 그러자 듣고 있던 우리 중 한 교사가 물었다. 혹시 자기들끼리는 나눠 먹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아니요. 각자 자기 것만 먹던데요. 것 봐요. 선생님만 일부러 안 나눠준 게 아니에요. 걔네들 원래 그래요. 특별히 이거 한번 같이 먹어볼까? 그런 상황 아니면 자기 거 자기가 먹고 또 상대가 나도 좀 줘봐 이렇게 하면 요청하면 그럼 건네주기도 하고요. 처음엔 저희도 좀 그랬는데 계속 보니 이젠 아무렇지도 않네요.
처음엔 한 번 권해보지도 않는 원어민 교사와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한국인 교사들 중 가끔 무안할 정도로 어색하다며 적응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틀림이 아닌 단지 다름이구나 깨닫기까지는 시간과 그들만의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해결해 주듯 아이들은 성인 교사들보다 더 빨리 그들과의 미묘한 차이를 아무렇지 않게 습득하며 체화해버렸다. 또한 각종 수업들의 테마가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 할로윈 등등 그들의 나라, 미국, 호주, 유럽권 등등에서 중요하거나 경축하고 기념하는 날들에 대한 주제일 때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진다. 또 하나, 원어민 교사들 외에 영어 유치원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으면 한 클래스에 서너 명씩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세 번째, 아이 스스로가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좋아함.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에게서 주로 두드러진다. 영어가 음률 언어다 보니 노래처럼 그 자체를 입으로 뱉음을 좋아하는데 노래, 춤, 예능 쪽 소질 외에 이런 아동들은 학습 분야도 우수하다. 새로운 일, 즉 학습들이 낯선 두려움이 아니라 신기하고 의욕을 자극하는 하나의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상태가 이미 기본으로 깔려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이런 바탕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어학 분야 외에도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예체능이나 체험 수업들을 많이 해도 무방하다는 게 개인적 견해다. 이상 위의 세 가지 외엔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 이유는 딱히 없다. 반대로 절대로 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구구절절이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엄마의 로망. 나도 엄마다. 박사든 고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엄마는 내 아이는 제일 좋은 곳, 이름난 곳, 그런 기관에 보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그런 곳? 어디일까? 당연 비싼 곳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쩜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값비싼 옷과 집은 응당 그 가치를 더하고 기대에 부응하기에 우리는 치룬다.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옷도 내게 사이즈가 맞아 입듯 교육기관도 내 아이에게 적합해야 그 지불함이 옳다. 아, 거기? 우리 아이도 거기 보내. 이 한마디의 충족감을 위해 지불하기엔 그 원비는 턱없이 아깝고 내 아이의 1분 1초는 더 아깝다. 두 번째, 다양한 원어민 강사들. 함께 근무한 교사들의 예를 들어보면 원어민 교사들은 원장이 빌라나 아파트를 구해줬다. 출퇴근하기 편한 곳이어야 하기에 변두리가 아닌 인구 밀집지역, 즉 고가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영어 유치원의 원비가 비싼 이유 중 하나인데 한 남아공에서 온 모델 같은 남자 교사는 밤마다 원에서 30분가량 떨어진 동네 바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며 술과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 이웃 학부모님들의 눈에 띌 정도로 빈번하다가 결국 퇴사를 했다. 물론 지극히 개인 사생활이고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 냄새를 풍기며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돌아다녔을지 모를 손으로 내 아이 손을 잡고 노래 부르고 안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상상해본 학문은 과연 몇몇일지. TV에서나 나오는 모범적인 원어민 프로 강사들만을 상상하면 오산이다. 짐실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뒤돌아서면 혼자 영어로 욕을 하는 원어민 교사들도 많았고 유치원 뒤뜰 아이들이 노는 그 예쁜 정원에서 매 쉬는 시간마다 줄담배를 피워대는 남녀 교사들도 꽤 많았다. 물론 다 사생활이다. 개인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 본국에서 어떻게 살던 사람이든 우리는 실상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외국인 강사 서약서 그 한 장으로 알아보기는 불가능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아직 우리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대략 그 학부모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안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한 엄마 마음이다. 언젠가 한 한국인 교포 원어민 선생님이 한국만 대마초 불법이지 제가 살던 주는 애들끼리 모습